인터페이스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이고요. 요거 끝나면 이제 내부 클래스 다음 주부터 배울 건데요. 자, 익명 구현 객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익명이 뭐예요?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익명 구현 객체라고도 하고요. 익명 클래스라고도 하고 무명 클래스라고도 칭을 하고요. 영어로 하면 어노니머스라는 게 익명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노니머스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똑같으니까요. 또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익명 구현 객체가 곧 무명 클래스이고, 무명 클래스가 영어로 하면 어노니머스 클래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익명 구현 객체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땠어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하나 쫙 선언해 놨으면, 이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하나 있다면 이 인터페이스를 보고 내가 구현 객체를 만들었죠. 구현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죠? 임플리먼트를 통해 가지고. 맞나요? 그리고 이걸 보고 개발 코드는 또 따로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도 있지만 바로 구현 클래스에서 바로 임플리먼트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때려 넣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언제 쓰느냐? 뭡니까? 이벤트 핸들러라든지, 뒤에 나오는 이벤트 핸들러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익명 구현 객체나 익명 자식 객체, 뒤에 자식 객체는 또 따로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고요. 익명 구현 객체를 쓰는데요. 그래서 잠깐 사용할 용도로 익명 구현 객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명시적으로 구현 클래스를 지금까지 작성을 했어요. 임플리먼트 하면서. 맞나요? 근데 그런 걸 생략을 하고 바로 구현 객체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금과 같은 경우라면 스택이었죠. 예를 들어서 런 메서드를, 그거 하지 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됩니다. 또 왜 작아졌니? 40.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인터페이스는 하나 있다라고 칠게요. 알겠죠? 인터페이스는 하나 있다라고 치고 클래스 A 안에 임플리먼트를 이렇게 따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다가 인터페이스 변수 I 타입의 인터페이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new 합니다. 바로. 그러고 나서 인터페이스 I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바로 중갈로 열고 중갈로 닫고 쉼표 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형태인데 좀 짜증이 나긴 하겠지만은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안에 우리가 임플리먼트라는 키워드가 없죠. 맞나요? 없고 중괄호가 바로 왔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의 생성자 호출은 인터페이스는 생성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익명 자식 객체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면 별거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거예요. 자, 일단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서드의 실체 메서드, 즉 구형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하고 똑같은 것 같이 그렇게 여기에 메서드를 적어주는 거예요. 단지 클래스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클래스 사이에 구현되는 오버라이딩하는 이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추상 메서드들이 존재하죠. 맞습니까? 존재하는데 여기에 원래는 명시적으로 우리는 클래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임플리먼트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잠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갈로 열고 갈로 닫고를 하면서 여기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추석 메서드들을 여 블럭 안에다가 바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사용할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대다수의 초창기에 인터페이스가 나왔을 때 이벤트 처리 같은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처리하고자 할 때 이렇게 익명 구현 클래스를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람다식이 등장하면서 람다식 형태로 많이 쓰는데요. 어차피 람다식의 기초가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게 람다식으로 이렇게 아주 간편화가 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들을 반드시 이거는 다 재정의를 해야 돼요. 왜? 이름이 없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앞에 애브스트랙트 자체를 못 붙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추상 메서드를 반드시 모두 재정의를 하는 실체 메서드가 있어야 해요. 반드시. 이거 여기다가 적어 놓죠. 반드시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들을 반드시 모두 반드시 있네요. 그죠? 실체 메소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름도 없는데 애브스트랙트 못 붙이죠.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안에 있잖아요. 요 블럭 안에, 여기 블럭 안에 이것도 클래스다 보니까 멤버 변수나 멤버 메소드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외부에서 접근 자체가 안 되죠. 왜? 이 내부 안에서 선언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안에 선언된 것들은 여기에서 오버라이딩한 이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들 안에서 우리가 좀 사용하기 위해서 이 멤버들을 추가해 줄 수 있다. 그런 용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선언 가능한데 뭐 익명객체 안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성은 그렇게 있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의 본질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오버라이딩을 해서 잠깐 사용할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거는 인터페이스 변수로 접근 자체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익명 구현 클래스이기 때문에 근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본이 없어요. 맞죠? 이해갑니까? 한번 쳐보면 이해갑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여기 보세요. 제가 구별을 좀 지어 드릴게요. 자, 인터페이스하고 변수가 왔고 뉴 인터페이스 명이 이렇게 왔다면 여기에 안에 들어오는 것은요 무조건 익명 구현 클래스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부모 클래스, 조상 클래스 이름이 오고 또한 조상 클래스 이름이 와서 여기에 바로 또 이렇게 다이렉트로 문을 열었다. 이거는 익명 자식 클래스가 돼요. 익명 자손 클래스. 그게 뭐에 따라서 구별이 지어지느냐? 앞에 이게 인터페이스가 오느냐, 클래스명이 오느냐에 따라서 클래스명이 오면 익명 자식 객체, 클래스명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명으로 오면 익명 구형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에서는 조상과 자손, 부모와 자식 이렇게 했듯이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인터페이스와 구형 클래스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와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이름이 없다라는 건 동일하되 여기에 인터페이스가 오면 익명 구현 객체가 되고 여기에 클래스명이 조상 클래스명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여기에 중괄호를 열었다. 그러면 이거는 익명 자식 객체가 되는 거예요. 자손. 알겠죠? 예. 일단은 익명 구현 객체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제를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쳐봅시다. 알겠죠? 쳐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1차 여기서 강의를 끊도록 하겠습니다.